서울 변두리 난지도의 저녁놀은 낡은 금빛을 흩뿌리고 있었다. 그곳은 서울 외곽에서 가장 큰 쓰레기 매립지일 뿐 아니라 집 없는 사람들과 쓰레기를 주우며 살아가는 가난한 노동자들의 보금자리이기도 했다. 코를 찌르는 악취 속에서도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았고 고단한 삶 속에서도 희미한 생명의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매혹적인 아우라를 뿜어내는 박선영은 고급 승용차에서 내렸다. 선영은 가난을 딛고 일어선 성공한 사업가이자 불굴의 의지와 성공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이번 자선 행사의 주요 후원자 자격으로 참여하여 음식과 옷, 그리고 매립지 노동자들에게 줄 작은 선물들을 가지고 왔다. 오랜 경험으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선영의 숨을 먹게 했다. 흙먼지 묻은 얼굴과 쓰레기 더미를 뒤적이는 거친 손들. 그 속에서 무언가를 찾으려는 절박함은 선영의 마음을 과거로 끌어당겼다. 선물을 나누어 줄 때 선영의 시선은 9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아이에게로 향했다. 흙먼지를 뒤집었었지만 반짝이는 눈빛을 가진 아이였다. 아이의 이름은 민준이었다. 그는 작은 발로 성큼성큼 다가와 선물을 받아들고 활짝 웃었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민준은 맑고 깨끗한 목소리로 말했다. 선영은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헝클어진 머리를 쓰다듬었다. 착하네, 민준이.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이런 데서 살지 마.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선영의 가방에서 떨어진 종이 한 장을 주었다. 평범한 서류가 아닌 색이 바래고 모서리가 달아해진 오래된 편지였다. 민준은 편지를 찬찬히 살펴보더니 선영에게 건넸다. 아주머니, 이거 아주머니 가방에서 떨어졌어요. 이 편지, 우리 할아버지한테 있는 거랑 똑같아요. 선영은 편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것은 30년도 더 전에 헤어진 첫사랑 김현우가 쓴 편지였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기억들이 선영의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민준이, 할아버지 성함이 뭐니? 선영은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다. 할아버지 성함은 현우예요. 이 매립지에서 폐지 수레를 끌고 계세요. 할아버지가 옛날에 편지를 많이 썼는데 받는 사람이 한 번도 답장을 안 했대요. 민준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선영의 가슴에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녀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줄 알았던 김현우가 바로 이 매립지에 살아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선영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마치 몸이 돌처럼 굳어버린 것 같았다. 낡은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를 젊은 날로 데려갔다. 그때 현우는 가난했지만 의지가 강한 청년이었다. 그는 아픈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밝았고 삶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 사랑했고 그들의 사랑은 순수하고 진실했지만 선영의 집안에서 강렬하게 반대했다. 그 애랑 만나는 걸 그만두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 집 딸로 생각하지 않겠다. 부모의 위협은 선영에게 사형 선고와 같았고 그녀는 어쩔 수 없이 현우와 헤어져야만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들의 압박, 유학 계획, 그리고 현우의 침묵은 선영에게 그가 포기했다는 믿음을 주었다. 하지만 지금 그 편지가 나타나자 모든 고통과 후회가 다시 밀려왔다. 민주는 순수한 눈으로 물었다. 할아버지랑 아시는 사이예요? 왜 그렇게 이상하게 쳐다봐요? 선영은 대답 대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살짝 미소 지었다. 응, 아주머니가 예전에 할아버지를 알았어. 할아버지 댁이 어디인지 알려줄 수 있니?
민주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다. 할아버지 집은 매립지 제일 끝에. 제일 허름한 천막이 많은 곳에 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낯선 사람을 싫어해요. 낯선 사람들은 모두 귀찮은 존재라고 했어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움과 감정이 뒤섞여 어지러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그녀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현우가 이곳에 있는 거지? 그동안 그는 어떻게 살아온 것일까? 낡은 편지는 마치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과거로부터 온 메시지이자 잊혀졌던 기억의 조각이었다. 이제 선영은 상처와 진실, 그리고 화해의 기회를 마주해야 할지도 모르는 예상치 못한 여정에 발을 들였다. 그날 저녁, 서서히 어둠이 내려앉은 낡은 창고 건물 한켠에 자리한 선영의 사무실은 넓었지만 그녀의 외로움을 덜어주지 못했다. 탁자 위에는 민준이 주워준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사진의 모서리는 낡았지만 그 속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젊은 날의 그녀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아름다운 시절이었다. 사진 속 현우는 그녀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뜨거운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현우는 선영에게 꿈을 꾸는 법, 가난 속에서도 미래를 믿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이었다. 선영은 눈을 감고 파도처럼 밀려오는 기억을 느꼈다. 18살, 그녀는 서울 외곽의 가난한 노동자 지구에서 살았다. 그녀의 부모님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고된 삶을 살았고 가난에서 벗어나기만을 갈망했다. 그들은 외동딸 선영에게 모든 희망을 걸었고 그녀가 부유한 가정에 시집가기를 바랐다. 선영은 동네 학원에서 현우를 만났다. 현우는 특별한 아이였다. 그는 뛰어난 지능을 가졌을 뿐 아니라 비범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어머니의 가게 일을 돕고 낡은 옷을 입고 수업에 참여했지만 그의 눈은 항상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빛났다. 그들은 곧 가까워졌다. 현우는 선영에게 고향을 떠나 언젠가 작은 서점을 열어 아이들에게 책 읽는 즐거움을 알려주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했다. 선영은 현우의 낙천적인 성격에 빠져들었다. 그것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마음의 풍요였다. 어느 날 오후, 현우는 그녀를 동네 언덕으로 데려갔다. 그들은 들판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다. 현우는 가방에서 그들이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우리는 이 사진을 영원히 간직할 거야. 언젠가 우리가 헤어져도 내가 항상 나와 함께 꿈을 꾸었던 것을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선영은 미소 지었지만 그날 나눈 대화가 가장 아픈 방식으로 실현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다. 선영의 부모님은 딸이 가진 것 하나 없는 남자와 어울리는 것을 알게 되자 격노했다. 선영의 아버지는 엄격한 사람이었고 현우와의 만남을 단호하게 금지했다. 내가 그 애랑 계속 만날 거면 더 이상 우리 집 딸로 생각하지 않겠다. 나는 부모님의 날카로운 말은 마치 사형 선고와 같았고 선영은 어쩔 수 없이 현우를 떠나보내야 했다. 시간이 흘렀고 가족의 압력과 유학 계획 그리고 현우의 침묵은 선영에게 그가 포기했다는 믿음을 주었다. 하지만 지금 사진이 나타나자 모든 고통과 후회가 다시 밀려왔다. 민주는 순수한 눈으로 물었다. 할아버지랑 아시는 사이예요? 왜 그렇게 이상하게 쳐다봐요? 선영은 대답 대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살짝 미소 지었다. 응, 아주머니가 예전에 할아버지를 알았어. 할아버지 댁이 어디인지 알려줄 수 있니? 민주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다. 할아버지 집은 매립지 제일 끝에.
제일 허름한 천막이 많은 곳에 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낯선 사람을 싫어해요. 낯선 사람들은 모두 귀찮은 존재라고 했어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움과 감정이 뒤섞여 어지러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그녀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현우가 이곳에 있는 거지? 그동안 그는 어떻게 살아온 것일까? 사진은 마치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과거로부터 온 메시지이자 잊혀졌던 기억의 조각이었다. 이제 선영은 상처와 진실, 그리고 화해의 기회를 마주해야 할지도 모르는 예상치 못한 여정에 발을 들였다. 다음 날, 선영은 다시 난지도 매립지로 향했다. 이번에는 선물을 나눠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우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매립지에는 여전히 낡은 천막들이 듬성듬성 있었고, 크고 작은 쓰레기 더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며, 쓰레기를 주우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민준이는 근처에서 놀고 있었고, 선영을 보자 반가워하며 달려왔다. 아주머니, 할아버지 만나러 왔어요. 민준이는 해맑게 웃으며 물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약간 긴장되어 있었다. 응, 민준아. 할아버지 댁으로 안내해 줄 수 있겠니? 민준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즐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선영을 이끌고 매립지 사이의 험한 길을 지나갔다. 악취와 어수선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선영은 물러서지 않았다. 매립지 끝에 다다랐을 때 민준은 낡은 천막 앞에서 멈춰 섰다. 천막 안에는 구부정한 자세로 망가진 수레를 고치고 있는 중년 남자가 있었다. 그는 색이 바랜 셔츠를 입고 있었고 그의 모습은 고단해 보였지만 그의 손은 능숙하게 움직였다. 할아버지. 누가 할아버지를 만나러 왔어요. 민준은 천막 안으로 뛰어들어가 소리쳤다. 남자는 고개를 들었다. 움푹 팬 눈, 햇볕에 그을린 피부. 그리고 머리에는 검은 머리보다 하얀 머리가 더 많은 사람이었다. 세월의 흔적과 고된 삶의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졌지만 선영은 그를 알아볼 수 있었다. 김현우였다. 그녀는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듯 멍하니 서 있었다. 지난 세월 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의 모습에 선영은 충격에 휩싸였다. 현우 또한 선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깃들었고 곧이어 경악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천막을 나섰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선영, 너. 정말 너야. 현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네, 저예요. 선영은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당신을 만나러 왔어요. 그들 사이의 공간은 팽팽하게 당겨진 끈처럼 느껴졌다. 그곳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소용돌이쳤다. 현우는 선영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격렬한 감정이 드러났지만 동시에 망설임도 보였다. 여기는 왜 온 거야? 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느껴지는 듯했다. 선영은 고개를 저으며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 현우 씨, 지난 몇 년 동안 당신은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했어요. 이렇게 당신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현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아련했지만 고통으로 가득했다. 내 삶은 지금 이대로야. 당신이 신경 쓸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선영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의 말투는 마치 모든 희망을 포기한 사람 같았고, 그 모습에 그녀는 참을 수 없는 슬픔에 휩싸였다. 현우 씨, 당신이 내가 얼마나 당신을 기다렸는지 알아요. 당신이 떠난 후, 나는 당신에게서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어요. 당신이 나를 잊었다고 생각했어요. 선영은 흐느끼며 말했다. 그녀의 뺨에는 눈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주름이 가득한 손을 꽉 쥐었다. 잠시 후, 그는 힘겹게 말을 꺼냈다. 널 잊은 적 없어. 선영아.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어. 이곳을 떠난 후 사고로 모든 서류와 돈을 잃어버렸고, 맨 땅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어. 내가 좋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부끄러울 뿐이야. 현우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선영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현우가 얼마나 큰 고통을 홀로 감당해 왔는지 미처 알지 못했다. 내가 가난해서 나와 만나고 싶지 않은 거 아니었어. 내가 돈이 없으면 날 만나주지도 않을 줄 알았어. 선영은 울먹이며 말했다. 내가 사랑한 건 돈이 아니라 당신이었어요. 꿈꾸는 법과 미래를 믿는 법을 알려준 사람이었어.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빛에는 무력감이 가득했다. 하지만 선영아, 당신은 지금 성공한 사업가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나는 쓰레기 더미에서 남들이 버린 것을 주워 먹고 사는 실패자일 뿐이야. 선영은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현우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은 확고했다. 현우 씨, 당신은 한 번쯤 나를 거부할 수 있지만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나는 당신이 무엇을 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사랑한 사람은 당신이 가르쳐준 꿈과 미래를 믿는 사람이었어. 내가 평생을 사랑한 사람, 바로 그때. 낡은 옷을 입은 노인이 천막으로 들어와 현우를 불렀다. 현우 씨, 내 술에 다 고쳤소. 지금 물건 실어야 하는데. 현우는 돌아섰다. 그는 미안하다는 말을 건네고 서둘러 일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선영은 잠시 멍하니 서 있었지만 그들의 대화가 여기서 끝날 수밖에 없음을 알았다. 현우 씨, 지금 당장 결정을 내릴 필요 없어요. 선영은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나는 다시 돌아올 거예요. 당신이 이런 곳에서 혼자 살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더 나은 삶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현우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돌아서서 일에 몰두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영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현우가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상처와 자존감 부족으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듯했다.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는 현우가 어둠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것이었다. 선영은 멀리 보이는 쓰레기 매립지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우리는 한번 헤어졌지만 다시는 당신을 잃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고급스러운 저택으로 돌아온 선영은 넓고 텅 빈 방에서 마치 유령처럼 서성였다. 그녀의 앞에 놓인 낡은 사진은 마치 시간을 뛰어넘어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듯했다. 현우는 왜 이런 매립지에서 살고 있는 것일까? 왜 그녀에게 연락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가 왜 자신의 꿈을 포기해버렸을까? 질문들은 선영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고 그녀는 해답을 찾아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다시 난지도의 쓰레기 매립지를 찾았다. 이번에는 현우와 재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가 겪은 삶을 이해하고 싶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민준이는 이미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지난번에 준 장난감을 손에 든 채 해맑게 웃으며 달려왔다. 아주머니, 할아버지 오늘은 저쪽에서 일하고 있어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민준이는 반갑게 말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이가 이끄는 대로 험난한 길을 걸었다. 매미 소리가 시끄럽게 울려 퍼졌고 쓰레기 더미에서는 악취가 진동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의 관심은 오직 현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는 것뿐이었다. 과거의 조각들. 그들은 현우가 나이든 여자의 낡은 수레를 고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현우는 선영을 보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평정심을 찾으려고 애썼다. 또 왔어. 현우는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다. 네. 당신에 대해 알고 싶어요. 현우 씨. 제발 진실을 말해주세요. 당신이 이곳을 떠난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선영은 한 발짝 더 다가가며 단호하게 말했다.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었다. 그는 선영에게 천막 구석에 있는 낡은 나무 의자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민준이는 재빨리 물을 담은 2개의 컵을 가져와 그들에게 건네고 다시 아이들과 놀기 위해 달려갔다. 현우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느리고 마치 슬픈 기억의 페이지를 한 장씩 넘기는 듯했다. 그가 고향을 떠나던 날, 그는 약간의 돈을 가지고 서울에서 일자리를 찾을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기차를 타자마자 사고가 났다. 기차는 강을 건너던 중 전복되었다. 그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모든 서류와 돈을 잃고 낯선 도시에서 고립되었다. 누구와도 연락할 수 없었고 당신을 실망시킬까 두려워 고향으로 돌아갈 엄두도 내지 못했다. 현우는 눈을 감고 굳은 살 박인 손을 깍지 꼈다. 마치 평정을 유지하려는 듯 그동안 그는 생계를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해야만 했다.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거나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 편지를 쓰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녀가 이미 부자와 결혼했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선영에게 자신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선영은 고통에 잠식되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홀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러다 당신의 아내가 될 사람을 만났어. 현우가 말을 이었다. 그녀는 좋은 사람이었어. 나를 많이 도와줬어. 우리는 함께 살았고, 당신의 손자 민준이를 낳았지. 하지만 그녀는 병으로 오래전에 죽었어. 그래서 손자를 키우며 이 매립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현우는 말을 멈췄다. 그의 눈빛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여기서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손자와 함께해서 행복해. 그래도 당신이 이렇게 날 찾아올 줄은 몰랐어. 선영은 그 말을 들으며 깊은 슬픔에 잠겼다. 그녀는 스스로를 비난했다. 그녀는 현우가 그토록 큰 고통을 감내하는 동안 아무것도 몰랐다. 현우 씨, 내가 가난하니까 당신을 만나고 싶지 않아 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사랑한 건 돈이 아니라 당신이었어. 꿈꾸는 법과 미래를 믿는 법을 알려준 사람이었어. 현우는 고개를 흔들었다. 그는 여전히 무력감을 느꼈다. 하지만 선영아, 당신은 지금 성공한 사업가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나는 쓰레기 더미에서 남들이 버린 것을 주워 먹고 사는 실패자일 뿐이야. 현우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선영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현우가 얼마나 큰 고통을 홀로 감당해 왔는지 미처 알지 못했다. 내가 가난하니까 당신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 아니었어. 내가 돈이 없으면 날 만나주지도 않을 줄 알았어. 선영은 울먹이며 말했다. 내가 사랑한 건 돈이 아니라 당신이었어요. 꿈꾸는 법과 미래를 믿는 법을 알려준 사람이었어.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빛에는 무력감이 가득했다. 하지만 선영아, 당신은 지금 성공한 사업가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나는 쓰레기 더미에서 남들이 버린 것을 주워 먹고 사는 실패자일 뿐이야. 선영은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현우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은 확고했다. 현우 씨, 당신은 한 번쯤 나를 거부할 수 있지만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나는 당신이 무엇을 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사랑한 사람은 당신이 가르쳐준 꿈과 미래를 믿는 사람이었어. 내가 평생을 사랑한 사람, 바로 그때. 낡은 옷을 입은 노인이 천막으로 들어와 현우를 불렀다. 현우 씨, 내 술에 다 고쳤소. 지금 물건 실어야 하는데. 현우는 돌아섰다. 그는 미안하다는 말을 건네고 서둘러 일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선영은 잠시 멍하니 서 있었지만 그들의 대화가 여기서 끝날 수밖에 없음을 알았다. 현우 씨, 지금 당장 결정을 내릴 필요 없어요. 선영은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나는 다시 돌아올 거예요. 당신이 이런 곳에서 혼자 살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더 나은 삶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현우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돌아서서 일에 몰두했다. 돌아오는 길. 선영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현우가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존감이 부족해 보였고 상처로 가득한 마음 때문에 쉽게 다가갈 수 없었다. 선영은 그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현우가 어둠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것이었다. 선영은 밤에 저택에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생각은 현우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현우는 왜 하필 쓰레기 매립지에서 살게 되었을까? 왜 그녀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자신의 꿈을 포기했을까? 다음 날, 선영은 난지도의 쓰레기 매립지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김현우의 삶을 더 잘 이해하고 싶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민준이는 이미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해맑게 웃으며 선영에게 달려갔다. 아주머니, 할아버지는 오늘 뒤쪽에서 일하고 있어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선영은 민준을 따라 비탈길을 걸었다. 매미 소리가 맴돌았고 쓰레기 더미에서는 악취가 났지만 선영은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온 마음은 현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집중되어 있었다. 과거의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고 있었다. 그들은 현우가 낡은 수레를 고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를 본 선영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평정심을 되찾았다. 또 오셨네요. 현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네, 당신에 대해 알고 싶어요. 선영은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현우 씨, 제발 진실을 말해주세요. 당신이 그곳을 떠난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현우는 잠시 망설하더니 한숨을 쉬었다.
그는 낡은 의자를 가리키며 선영에게 앉으라고 했다. 민준이는 재빠르게 물 2잔을 가져왔다. 현우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힘겹게 옛날 이야기를 꺼내었다. 떠나던 날, 그는 약간의 돈을 가지고 서울에서 일자리를 찾을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기차를 타자마자 사고가 났다. 열차는 강을 건너다 전복되었다. 그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모든 돈과 신분증을 잃어버렸다. 그는 타지에서 고립되었고 누구와도 연락할 수 없었다. 그는 선영에게 실망을 안겨줄까 두려워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때 그는 허드레시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다. 그는 편지를 쓰고 싶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러다 그는 선영이 부유한 사람과 결혼했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선영이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선영은 현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미어졌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그러다 당신의 아내가 될 사람을 만났어. 현우가 말을 이었다. 그녀는 좋은 사람이었어. 나를 많이 도와줬어. 우리는 함께 살았고 당신의 손자 민준이를 낳았지. 하지만 그녀는 병으로 오래전에 죽었어. 그래서 손자를 키우며 이 매립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현우는 말을 멈추었다. 그의 눈빛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여기서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손자와 함께 있어서 행복해. 그래도 당신이 이렇게 날 찾아올 줄은 몰랐어. 선영은 그 말을 들으며 깊은 슬픔에 잠겼다. 그녀는 스스로를 비난했다. 그녀는 현우가 그토록 큰 고통을 홀로 감당해 왔는지 미처 알지 못했다. 내가 가난해서 당신을 만나고 싶지 않아 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돈이 없으면 날 만나주지도 않을 줄 알았어. 선영은 울먹이며 말했다. 내가 사랑한 건 돈이 아니라 당신이었어요. 꿈꾸는 법과 미래를 믿는 법을 알려준 사람이었어.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여전히 무력감을 느끼는 듯했다. 하지만 선영아, 당신은 지금 성공한 사업가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나는 쓰레기 더미에서 남들이 버린 것을 주워 먹고 사는 실패자일 뿐이야. 선영은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현우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은 확고했다. 현우 씨, 당신은 한 번쯤 나를 거부할 수 있지만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나는 당신이 무엇을 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사랑한 사람은 당신이 가르쳐준 꿈과 미래를 믿는 사람이었어. 내가 평생을 사랑한 사람, 민준이는 천진난만한 얼굴로 물었다. 할아버지, 이 아주머니랑 아는 사이예요. 왜 그렇게 슬퍼 보여요? 선영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다. 응, 아주머니가 예전에 할아버지를 알았어. 민준아, 할아버지 집이 어디 있는지 알려줄 수 있니? 민준이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할아버지 집은 저기 천막이 많은 곳에 있어요. 할아버지는 낯선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요. 낯선 사람들은 귀찮기만 하다고 그랬어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왜 현우가 여기에 있는지, 그동안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고 싶었다. 그녀는 쓰레기 더미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으려 애썼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영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녀는 현우를 찾아야만 했다. 그가 이렇게 살게 할 수는 없었다.
낡은 사진은 선영의 손에서 떨어져 나갈 줄 몰랐다. 그것은 과거의 굳건한 약속이자 오랜 세월 동안 잊혀졌던 희미한 기억의 조각이었다. 이제 선영은 상처와 진실을 마주하고 그 모든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넓은 사무실에 앉아 낡은 사진을 바라보았다. 시간이 멈춘 듯한 사진 속의 젊은 두 사람은 빛났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아픔이 밀려왔다. 다음 날, 그녀는 다시 난지도 매립지로 향했다. 이번에는 현우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민준이는 또다시 그녀를 맞이했고 그녀를 할아버지에게로 안내했다. 현우는 선영을 보며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부드러워져 있었다. 또 왔군. 네, 당신과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선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현우를 향한 부드러움이 묻어났다. 당신이 떠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든 걸 말해줘요. 현우는 선영을 의자에 앉히고 낡은 수레를 내려놓았다. 민준이는 물 2잔을 가져다주고 다른 아이들과 놀러갔다. 현우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지난 날들을 이야기했다. 마치 기억을 더듬어내듯 그는 고통스러워했다. 그는 기차 사고 이후 돈도 신분증도 모두 잃고 낯선 도시에서 고립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허드렛일을 하면서도 선영에게 연락할 용기를 낼 수 없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녀가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그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연락할 수 없었다. 그녀의 결혼 소식을 듣고 그는 삶을 포기했었다. 그저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조차 알리고 싶지 않았다. 그 후, 그는 현재의 아내를 만났고 민준이 아버지까지 되었지만 행복도 잠시, 아내가 병으로 죽은 후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매립지에서 힘겹게 생계를 이어가야 했다. 현우의 이야기를 듣고 선영은 그만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그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에게 너무 미안했다. 그녀는 그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다. 현우 씨, 당신은 왜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어요? 왜 내가 당신을 찾을 때까지 그렇게 고통을 받았어야 했나요? 현우는 슬프게 웃었다. 나는 당신을 다시 만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나는 그저 쓰레기 더미에서 사는 사람이니까.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현우 씨, 당신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내가 사랑한 건 당신의 모습 그대로예요. 내가 원했던 건 당신과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였어요. 현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을 듣자 죄책감과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켠에는 선영을 향한 믿음이 자라나고 있었다. 선영은 현우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당신이 혼자 아파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현우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선영의 손을 잡고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에게 위로를 받고 있었다. 그는 다시 희망을 품고 싶었다. 선영은 천막에서 나와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녀는 현우와 이 사람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싶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의 불꽃을 지켜주고 싶었다. 며칠 뒤, 선영은 현우와 함께 그의 천막 앞에서 회의를 열었다. 그들은 이 매립지를 어떻게 바꿀지 논의했다. 사람들은 선영의 제안에 불안해했지만 그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기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선영은 자신의 사업 경험과 인맥을 활용하여 매립지를 재정비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우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아이들에게는 교육을 받을 기회를 주기로 했다. 또한 매립지를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다. 현우는 여전히 자신의 과거에 갇혀 있었지만 선영의 곁에서 그는 점차 활기를 되찾았다. 그는 사람들을 이끌고 그녀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숨어있지 않았다. 그는 다시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선영과 현우는 함께 쓰레기 매립지를 바꿔나가기 시작했다. 낡은 천막 대신에 밝고 깨끗한 건물이 들어섰고 아이들은 책상에 앉아 공부를 시작했다. 현우는 이 모든 변화를 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는 그녀와 함께 꿈을 꾸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지금 그 꿈이 현실이 되고 있었다. 선영은 쉴 틈 없이 사람들을 독려하며 매립지 재건에 힘썼다. 그녀는 매립지 노동자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아이들에게는 교육을 제공했다. 그녀의 진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매립지는 점점 활기를 되찾았다. 그녀는 또한 현우의 아들과 그 아내에게도 연락하여 함께 이 일을 할 것을 제안했다. 그들 또한 흔쾌히 이 일을 돕겠다고 나섰다. 그녀는 민준에게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민준은 선영을 보며 꿈을 키웠다. 선영은 민준에게 언제나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민준이는 점점 더 밝게 웃었다. 밤이 되면 현우와 선영은 서로의 곁에 앉아 지난 날들을 회상하곤 했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잊기 위해 애썼고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이 뜨거웠지만 그들의 관계는 예전과는 조금 달라져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선영과 현우는 매립지를 둘러보며 산책했다. 낡은 쓰레기 더미 대신 작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었고 아이들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현우는 선영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눈빛은 예전처럼 빛나고 있었다. 선영아, 내가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을 거야. 넌 내 삶의 빛이야. 선영은 현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빛이 되어줄 거예요.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의 사랑은 상처와 고통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고 그들은 서로를 통해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선영과 현우의 노력으로 매립지는 완전히 바뀌었다. 매립지는 더 이상 쓰레기 더미가 아닌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한 공간이 되었다. 그들은 난지도를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순탄하게 흘러가지는 않았다. 매립지를 다시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괴롭혔다. 그들은 돈을 앞세워 사람들을 내쫓으려 했지만 선영과 현우는 그들과 맞서 싸웠다. 그들은 법의 힘을 빌려 싸웠고 마침내 사람들을 지켜냈다. 어느 날 선영은 현우와 함께 법원에 갔다. 승소 판결이 난 후 현우는 눈물을 글썽였다. 선영아, 우리가 해냈어. 우리는 이곳 사람들을 지켰어. 선영은 현우를 꼭 안아주었다. 그들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고 마침내 승리했다. 그들의 사랑은 그 무엇보다 강했고 그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선영은 현우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새로운 집을 짓고 매립지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 그들은 매일 매립지를 산책하며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항상 매립지에 울려 퍼졌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민준이는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했다. 민준이는 선영과 현우의 도움을 받아 꿈을 펼치고 있었다. 민준이에게 선영과 현우는 훌륭한 멘토이자 가족이었다. 민준이는 언젠가 자신이 받은 사랑을 되돌려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현우와 선영은 난지도를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난지도에 함께 살며 이 지역의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보살폈다. 그들은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변치 않았고 그들의 이야기는 난지도의 작은 영웅담으로 남았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선영과 현우는 사랑과 희망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난지도는 이제 더 이상 쓰레기 매립지가 아닌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곳이 되었다. 어느 날 밤, 선영과 현우는 난지도의 작은 공원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 아래 그들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존경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삶은 힘들었지만 그들은 함께였기에 행복했다. 현우 씨, 우리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죠. 선영은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네, 선영아.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서 다행이야. 현우는 선영의 손을 꼭 잡았다. 나는 내가 없었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어. 선영은 그의 어깨에 기대어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마음은 평화로웠고 그들의 사랑은 영원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난지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사랑과 희망은 난지도를 넘어 세상 모든 곳을 비출 것이다.